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한도식은 눈을 뜨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리맡에는 빨간 글씨로 찍힌 독촉장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모두 칼날처럼 느껴졌다. 거실에서는 아들 한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대출은 이자라도 막아야죠. 휴대폰 너머로 거친 욕설이 들리자 지훈의 어깨가 움찔했다. 도식은 방문을 살짝 열고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부엌에서 밥을 푸던 박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삼켰다. 이래서 내가 대출 서명은 하지 말라 했잖아요. 말은 날카로웠지만 눈동자는 젖어 있었다. 도식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아버지, 이번 달 이자 또 밀리면 집도 위험해요. 지훈이 힘없이 말하자 도식은 눈을 피한 채 중얼거렸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제 그만 누구 탓해도 돈이 나옵니까? 밥이나 드세요. 그래도 살아야 뭘 하지요. 도식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존심만 씹히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오래전 인쇄소에서 쓰던 낡은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스케치북 한 권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젊은 시절 그가 그려둔 간판 디자인과 사람 얼굴들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 그리던 때가 있었지. 도식은 손가락으로 연필선을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가방을 닫아버렸다. 지금은 무슨 그림이냐? 빚부터 갚아야지. 스스로를 꾸짖는 마음이 더 컸다. 문 밖에서는 또 우편물이 투입구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도식이 문을 열자 또 다른 독촉장이 발 앞에 떨어져 있었다. 붉은 글씨가 눈을 찌르듯 선명했다. 그는 그 종이를 접지도 못한 채 거실 쓰레기통에 구겨 넣었다. 정숙은 그런 남편을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복지관이라도 다녀오세요. 사람도 좀 만나고 기분이라도 바꾸든가요. 도식은 대답하지 않고 슬리퍼만 질질 끌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번지고 있었다. 도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빚쟁이 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나 아직 완전히 끝난 건가요? 며칠 뒤 정숙은 마치 장복이라도 가는 것처럼 겉옷을 챙겨 입히며 말했다. 그냥 다녀오기나 해요. 공짜 점심도 준다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한 거죠. 도식은 못 이기는 척 모자를 눌러 쓰고 집을 나섰다. 동네 복지관은 생각보다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도식의 발걸음은 어색하게 느껴졌다. 벽면에는 노인 미술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 앞에 멈춰섰다. 그때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혹시 미술반 관심 있으세요? 한 도식이 뒤돌아보니 단정한 단발머리의 이하나 사회복지사가 서 있었다. 눈웃음이 따뜻했죠. 아, 나는 그냥 구경만. 도식이 손사래를 치자 하나는 미소를 좁히지 않았다. 구경하러 들어오는 분들이 제일 오래 남으시던데요. 부담 없어요. 연필만 잡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앞에서 문을 열어주었다. 작은 미술교실 안에는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했다. 도식은 한쪽 구석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손은 어색하게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자, 오늘은 사과를 한번 그려볼게요. 모양이 꼭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 보이는 대로 그려보세요. 하나가 말하며 바구니에 담긴 사과를 돌렸다. 붉은 빛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다. 하나는 도식에게 연필과 종이를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르신, 예전에 뭐 하시던 분이셨어요? 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인쇄소했습니다. 간판 글씨도 좀 쓰고요. 젊을 땐 그림 좋아했지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오늘 사과는 누구보다 잘 그리시겠는데요? 하나의 말에 도식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연필을 쥐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사과의 둥근 곡선을 따라가는 순간 오래 묵힌 감각이 아주 천천히 깨어나는 듯했다. 수업이 끝날 즈음 하나는 도식의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어르신, 이 선 보이세요? 힘이 있어요. 그림을 오랫동안 안 그리신 분 손에서는 잘 안 나오는 선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도식의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데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복지관에서 받은 싼 종이와 연필을 가방에 꼭 넣어 들고 있었다. 버스 창밖 풍경이 지나갈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선이 그려졌다. 이 길은 이렇게 휘어지고 저 사람. 얼굴은 저렇게 주름이 잡히고 오래 잊고 있던 세계가 다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식은 밥을 먹고도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거실 식탁 위에 복지관에서 가져온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정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니, 당신이 그림을 다 그리게 생겼네? 그냥 심심해서요. 도식은 시선을 피하며 연필을 들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배경소음처럼 흐를 뿐이었다. 종이 위에 빈 공간만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처음에는 간단한 컵을 그렸다. 선은 삐뚤었지만 점점 윤곽이 잡히자 어깨가 조금 펴졌다. 연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빛과 독촉장 생각이 아주 잠시 뒤로 밀려났다. 옛날에 당신이 그려준 간판 기억나네요. 정다운 슈퍼라고. 정숙이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말했다. 그때는 다들 글씨 예쁘다고 했었는데. 도식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 것도 있었죠. 시계가 10시를 넘기자 지훈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뭐 하세요? 피곤이 잔뜩 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놀란 기색도 섞여 있었다. 그냥 복지관에서 하라고 하니깐. 도식이 쑥스럽게 말하자 지우는 잠시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그리시네요.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이 곧바로 뒤따랐다.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 집에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네. 하나는 그림, 하나는 머리. 다만 둘 다 돈은 못 벌어오는 게 문제지.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웃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식은 마지막으로 선 몇 줄을 더 그었다. 종이 위의 컵은 허술하지만 단단해 보였다. 그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연필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까맣게 묻어 있었지만 기분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림에는 어르신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요. 그 말이 자꾸만 울렸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떨렸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모양일까? 다음 날 도식은 스스로 복지관으로 향했다. 정숙이 묻기도 전에 모자를 쓰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사뭇 단단해 보였다. 빚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작은 리듬이 생겼다. 미술 교실에서는
어느새 도식의 자리가 자연스러워졌다. 다른 어르신들도 그에게 슬쩍 물어보곤 했다. 도식 어르신, 이건 어떻게 그리면 좋아요? 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손놀림이 하루가 다르게 안정돼 갔다. 하나는 수업 후 남은 도식의 그림들을 살펴보며 조용히 감탄했다. 같은 사과라도, 같은 의자라도 그의 그림에는 묵은 세월이 담긴 주름 같은 선이 있었다. 어느 날 하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르신, 전국 노인미술대회 들어보셨어요? 도식은 눈을 크게 떴다. 거긴 잘하는 사람들 가는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시작한 늙은이인데. 그는 손을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잘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제가 두 번째 계단이래요. 인생에서 다시 오른 계단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르신이야말로 딱 어울리는 주제 같아서요. 하나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말에 도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 두 번째 계단. 빚더미 속에서 복지관까지 걸어온 길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다시 오른 계단이 있긴 한가. 집에 돌아온 그는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복지관에서 뭐 대회가 있다는데 그냥 한번 나가보라네요. 정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다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가보고 싶으면 나가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지우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지, 거기 상 같은 거 받으면 상금도 있어요? 도식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그런 건 모르겠고 나가라니까. 그 한심한 대답이 스스로도 우스워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방 안에서 오래도록 스케치북을 펼쳐들었다. 두 번째 계단 그는 여러 번 같은 글자를 적어보았다. 계단을 오르는 노인의 뒷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무너진 집과 복지관을 한 화면에 넣어보기도 했다. 마음이 복잡하게 움직였다. 며칠 뒤 하나는 도식에게 신청서를 내밀었다. 어르신, 아직 마감 안 지났어요. 그냥 이름만 써도 돼요. 그 다음은 저랑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에 도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다. 사인을 마친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도식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 늙은이가 또 무슨 계단을 오르겠다고 중얼거렸지만 눈빛에는 오래전 인쇄소를 처음 차리던 젊은 날의 불꽃이 아주 희미하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도식의 일상은 바쁘게 채워졌다. 아침에는 복지관, 오후에는 집에서 그림 연습, 밤에는 스케치 수정. 빈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느라 불안에만 갇혀있지는 않았다. 정숙은 남편의 옆모습을 자주 지켜봤다. 얼굴이 조금 밝아졌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느꼈지만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간식을 가져다 놓으며 툴툴거렸다. 나이 들어서 눈도 나쁜데 너무 오래 보지 말아요. 문제는 지훈이었다. 은행과 채권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던 그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 아버지의 그림을 보고 툭 내뱉었다. 우린 집이 넘어갈 판인데 아버지는 그림이 나와요? 도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지훈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서 그리는 거다. 안 그리면 숨이 막혀서. 하지만 그 말은 지훈의 귀에 변명처럼만 들렸다. 나는 아버지한테 투자해달라 해서 이 꼴 만들었는데 아버지는 나 버려둔 채 혼자 다른 거 하네.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식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숙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라. 내 아버지가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 너도 알잖니. 그녀의 말에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상처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동안 지우는 부모와 말을 거의 섞지 않았다. 집안 공기는 다시 싸늘해졌다. 그래도 도식은 그림을 멈추지 않았다. 캔버스 위에는 낡은 계단과 그 계단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는 노인의 뒷모습이 점점 뚜렷이 드러나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하나는 도식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눈치챘다.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도식은 짧게 웃었다. 늙은이가 괜한 꿈을 꾸면 젊은 사람 마음이 복잡해지나 봅니다. 하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어르신, 이 그림이 꼭 상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리면서 조금이라도 숨이 쉬어진다면 그걸로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 말에 도식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대회 제출 마감일, 도식은 완성된 작품을 품에 안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그림 속 노인은 계단을 오르다 잠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었다. 그 뒤에는 어둡고 무너진 집이, 앞에는 희미하지만 밝은 창문이 보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이 한 번만은 올라가게 해주세요. 대회 날 전시장은 온갖 색으로 가득했다. 전국에서 모인 노인들의 작품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도식의 그림은 한쪽 벽 중간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는 그림 앞에 서서 손을 모으고 한참을 서 있었다. 하나는 그를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다. 어르신 그림 사람들이 오래 보고 가요. 아까 어떤 분은 사진도 찍더라고요. 도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보는 기분이었다. 시상식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무대 앞에 모였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금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식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다. 그러나 호명된 이름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금상, 은상, 동상까지 모두 다른 이들의 몫이었다. 도식의 이름은 끝까지 불리지 않았다. 대신 뒤늦게 입선자 명단에 조용히 실렸을 뿐이었다. 하나는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첫 출전에 입선이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도식의 귀에는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이 조금 어지러웠다. 역시 늦었구나. 괜한 꿈이었지.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다시 떨어졌다. 전시장을 나오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괜히 수고시켰네요. 나이 먹고 철없는 짓 했습니다. 하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도식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상이 아니에요. 그림 보면서 눈물 흘리던 분, 아까 보셨어요? 그분 마음에는 이미 어르신이 금상이었어요. 도식은 그 말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오래 침묵했다. 손에는 여전히 입선증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해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 지훈이 바로 물었다. 아버지, 상은요? 도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말했다. 그냥 입선이란 거 받았단다. 지훈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대단하네요. 첫 도전인데.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도식은 그림을 다시 바라봤다. 내가 뭘 더 바란 거지.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아쉬움이 계속 쿡쿡 쑤셨다. 한 번쯤은 정말 위에 서보고 싶었는데. 그는 캔버스를 뒤로 돌려 벽에 세웠다. 방 안은 갑자기 허전해졌다.
침대에 누우면서도 눈을 감지 못한 채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역주행이란 말 괜히 하는 소린가 보지.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는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변수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복지관으로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지역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젊은 큐레이터였다. 지난 노인미술대회 작품 중에 계단을 오르는 노인 그림이 있었죠? 그 작가분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 대회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도식의 작품을 눈여겨보고 미술관 쪽에 사진을 보내준 것이었다. 하나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도식을 찾아갔다. 어르신, 미술관에서 연락 왔어요. 작품을 다른 대회에 추천하고 싶대요. 전국 규모예요. 상금도 크고요. 도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나는 한 번 떨어져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엔 어르신이 아니라 어르신 그림이 갈 차례예요. 우리 한 번만 더 계단을 올라가 보자고요. 그때 옆방에서 듣고 있던 지훈이 문을 열고 나왔다. 전국대회요? 상금이 크다고요? 그는 자기 말이 너무 속물처럼 들렸는지 순간 머쓱해졌다. 하지만 도식은 그런 아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지훈아, 내가 신청서 좀 도와줄래? 나는 이런 거 잘 모르잖니. 도식의 부탁에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도움을 구한 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할게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 밀어드릴게요. 전국 대회를 앞두고 도식은 그림을 조금 수정하기로 했다. 계단 아래 한 사람을 더 그려 넣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젊은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노인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그 그림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혼자 오르는 계단이 아니네요. 같이 오르시는 거군요. 도식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 덜 무섭지요.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전국대회 날 전시장의 규모는 이전과 비교도 되지 않았다. 수많은 작품 사이에서 도식의 그림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그림 앞에 오래 서 있는 모습을 하나와 도식은 멀리서 숨죽이며 지켜봤다.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다. 올해 전국 노인미술대회 금상은 두 번째 계단 한도식 작가님입니다. 순간 도식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나가 그의 등을 세게 두드렸다. 어르신, 나가셔야죠. 금상이에요, 금상. 무대 위에 오른 도식은 마이크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늦게 올라온 사람한테도 계단을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지훈과 정숙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아주 오래 이어졌다. 금상 상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다. 모든 빚을 갚을 수는 없었지만 가장 급한 이자를 막을 수 있을 정도였다. 도식은 상금을 손에 쥐고도 한참을 바라만 봤다. 이 돈 내가 먼저 써라. 그는 지훈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지훈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버지 이름으로 받은 상인데요. 전 이미 많이 받았어요. 죄도 미안함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숙은 두 부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셋이 같이 갚자. 이 집 빚도 마음의 빚도. 며칠 뒤 도식의 그림은 지역 미술관 한쪽에 전시되었다. 그림 앞에는 작은 글이 붙어 있었다. 늦게 오른 계단은 더 오래 기억됩니다. 관람객들은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봤다. 복지관 미술교실에서는 새로운 어르신들이 도식 주변에 모였다. 도식 선생, 이 선은 어떻게 그으면 좋아요?
이제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도식은 여전히 쑥스러웠지만 설명하는 목소리는 어느새 또렷해져 있었다. 하나는 교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역주행이란 게 저런 거구나. 아무도 떠밀지 않았지만 주름진 한 사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방향을 바꿔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식은 복지관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예전에는 숨이 차서 쉬어가던 계단이었지만 이제는 한 칸 한 칸 밟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계단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은 저도 조금씩 다시 해보려고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말했다. 작게라도 가게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번엔 빚내지 않고. 도식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계단은 천천히 올라가면 되지. 대신 이번엔 나도 옆에서 같이 있다. 정숙은 두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네. 뭐, 아직 부자 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그녀의 눈가는 촉촉했다. 그래도 이제 빚쟁이 집이라는 말은 안 들어도 되겠죠. 밤이 되자 도식은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번에는 계단이 아닌 넓은 길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길 위에는 나란히 걷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작게 보였다. 그는 연필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선을 이어갔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잔잔히 들렸다. 도식은 그림을 채우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빚더미에서 금상까지 그게 다는 아니죠. 진짜 역주행은 마음이 다시 앞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의 노년은 더 이상 끝을 향한 미끄러짐이 아니라 느리지만 분명한 역주행의 길 위에 서 있었다.